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NCS 스마트 혼합훈련 커피 바리스타 자격취득 과정에서 바리스타 1호를 맡은 김광희 교강사입니다. 교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할 수업은 카페 메뉴 구성 및 트렌드 분석입니다. 첫 번째 커피 메뉴 만들기. 커피 메뉴 구성 및 개발에서 주의할 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기존 커피 메뉴와 겹치지 않도록 한다. 우리가 메뉴 구성을 할 때 보통 뭐 에스프레소 관련된 메뉴가 있겠죠. 뭐 아메리카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라떼류가 있을 거고, 라떼는 뭐 바닐라 라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카페 라떼가 있고, 뭐 그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라떼 외에 이제 뭐 딸기 라떼, 녹차 라떼가 있겠죠. 예를 들면 딸기 라떼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딸기 라떼를 만드는데 딸기 라떼를 뭐 우유 이렇게 딸기를 넣고 여기 우유를 넣고 이래서 라떼를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딸기 뭐 크림 라떼 이걸 만들었어요. 신메뉴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딸기를 넣고 그 다음에 우유를 넣고 요 위에 크림을 얹습니다. 근데 이 크림을 얹을 때 크림 양이 좀 많고 희석이 잘 되거나 이렇게 이게 배합이 잘 돼서 다른 맛의 메뉴가 만들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메뉴를 이 메뉴를 크림을 적게 넣어서 맛이 비슷비슷하게 나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녹차 라떼를 만드는데 녹차 라떼가 있고 말차 라떼가 있습니다. 말차 라떼만 만들면 말차만 쓰면 너무 사용하게 되면 너무 이게 쓴맛이 강해서 다시 우유를 섞게 됩니다. 우유를 섞게 되는데 녹차 라떼 파우더를 쓴 거와 말차 파우더와 우유를 섞었을 때 이 맛의 변화가 차이가 있어야 새로운 메뉴가 되는 거지. 녹차 파우더 쓴 거와 그러니까 우유와 녹차 파우더를 쓴 거와 말차 파우더와 우유를 쓴 게 비율이 혼합이 잘못돼서 차이가 없으면 이거는 메뉴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맛 구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카페 주제와 전혀 동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면 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흔히 말하는 아로마라죠. 커피숍에는 커피 냄새가 있습니다. 커피 냄새가 있는데 이게 빵이나 아니면 양식 쪽 이쪽하고는 잘 매치가 잘 됩니다. 잘 돼서 같이 취급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한식에 소질이 있다 해서 한식이나 난 중국집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으니까 중국집 음식하고 겹치서 하겠다. 이렇게 해보시면 중국집 음식은 이 기름 냄새하고 커피가 매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식 같은 경우에도 한식 음식 냄새와 커피가 매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주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메뉴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너무 복잡한 메뉴도 오히려 독이 됩니다. 보통 처음에 오픈하면 메뉴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뭐 커피 쪽 메뉴 몇 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커피 외에 다른 음료들 몇 개 만들고 사이드 메뉴 구성시키고 간단하게 만든다. 근데 메뉴 개발을 하다 보면 막 한 개씩 추가가 되겠죠. 추가돼서 나중에 메뉴판이 커피 메뉴가 이렇게 막 있고 뭐 막 이게 엄청 많으면 원래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혼란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안 팔린 메뉴들은 빼버리셔야 됩니다. 빼버리고 메뉴를 단순화시키고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소리입니다. 메뉴가 난잡하면 안 된다 소리죠. 그리고 주 메뉴인 커피 메뉴와 주객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차 같은 홍차나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는데 뭐 사이드 메뉴로 계속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다 보면 커피 메뉴는 한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가 엄청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이게 커피숍인지 잣집인지 뭐 이렇게 완전히 다른 형태의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커피 메뉴는 커피를 가져가시고 거기에서 사이드 메뉴를 추가하는 형태가 좋겠습니다. 뭐 요즘 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죠. 그래도 흔히 말하는 뭐 베스킨이나 그 다음에 파리바게트나 주 기본 베이스가 파리바게트는 빵이고 베스킨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이죠. 두 군데 다 커피를 팝니다. 판매를 하나 이 베이스를 잃지 않고 거기에서 추가로 판매하는 거죠.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가 주고 거기에다 나머지가 추가되는 형태로 가야지 빵이 추가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커피 메뉴의 응용을 보겠습니다. 응용 뭐 라떼 메뉴 응용 있고 뭐 휘핑크림 응용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이런 것보다 이제 그 외의 음료, 요 밑에 보이시죠? 이렇게 음료를 새롭게 개발해서 만들어서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라임이죠. 라임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몽이죠. 자몽 에이드고, 요건 패션 후르실에서 백한가죠. 백한가를 가지고 제주도 바다에서 이렇게 찍어서 이쁘게 사진 넣을 수 있도록 한 거고, 요즘에는 뭐 다른 차류들을 좀 섞어서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메뉴를 운영 메뉴를 개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겠습니다. 59페이지는 커피 트렌드의 변화인데, 요거는 이제 과거에 만든 자료라서 현재 이렇게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종목의 변화, 뭐 일반 커피숍, 옛날에는 테이크아웃 커피숍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보이질 않죠. 예. 문화가 완전 달라졌죠. 앉아서 이제 마실 수 있는 문화로 많이 바뀌어서 테이크아웃 커피숍이 많이 사라졌고, 카페와 디저트가 추가되면서 뭐 쿠키류 같은 게, 초기에는 쿠키류 같은 게 많이 됐다가 요즘 같은 아예 베이커리 카페 쪽이 많이 생겼죠. 예, 이런 형태로 많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메뉴의 변화, 커피 메뉴에서 뭐 커피 응용 메뉴가 추가되기 시작하고, 그다음 차 메뉴가 추가되기 시작하고, 다양한 음료 메뉴가 추가되기 시작하고, 곁들인 메뉴가 추가돼서 뭐 디저트와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음료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주 트렌드의 변화와 별개로 다양한 테마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뭐 로트리 카페, 요즘엔 로트리 카페가 많고, 키즈 카페도 한때 유행을 했다가 요즘엔 뭐 노키즈 존도 많고, 애니멀 카페는 과거부터 있었는데 차이가 뭐냐? 과거에는 애니멀 카페 하면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 키우는 애견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애니멀 카페가 오히려 괜찮다고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형태로 많이 변한다는 거. 그 다음 카페 트렌드의 변화. 커피와 쌍화탕을 팔던 다방에서, 과거에는 다방이죠. 다방에서 아메리카노 등을 파는 커피 메뉴가 등장했고, 커피숍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요게 뭐 1999년부터 2004, 5년 사이까지, 예, 요때까지죠. 요 사이에 이제 커피숍 많이 등장했죠. 프랜차이즈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 거죠. 커피 메뉴의 응용 메뉴가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추가적인 음료차까지 확대되죠. 요즘에는 홍차류 같은 경우도 많이 팔고, 요것저것 다양한 차들을 많이 팔고, 디저트 문화 발전함에 따라 커피와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디저트 메뉴가 추가된다. 뭐, 쿠키, 뭐, 팥빙수, 케이크 있는데, 뭐, 한때 뭐, 마카롱도 유행을 했고, 뭐, 요즘 다크화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유행을 하죠. 뭐, 이런 형태로 커피와 같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판매할 때, 이나 음료를 몇 잔 팔았는지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만 원 정도 넣으면 그 만 원에서 이제 뭐 이것저것 빼고 하면 보통 한 7,000원을 마진을 가져가고 뭐 이렇게 놓죠. 그래서 10테이블 받게 되면 한 7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 거기서 나머지 10만 원 중에 7만 원 간다는 건데, 그 3만 원 중에서는 뭐 이것저것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뭐 재료비에다, 그 다음에 뭐 전기세, 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뭐 1인 카페가 가능하다 했는데, 요즘에는 뭐 임대료도 많이 오르고 해서 실제로 적용되는 게 좀 다르죠. 예. 그래서 브런치를 반드시 팔아서 브런치에서 마진을 같이 남기셔야 됩니다. 브런치라는 개념이 생김으로써 커피와 곁들여 식사를 대용으로 할 수 있는 뭐 베이커리 카페도 유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보통 뭐 수제 햄버거 뭐 이런 것도 많이 유행을 하게 되죠.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보다는 이제 카페 트렌드의 변화고, 보시면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 국내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건지 하고 뭐 이런 거 설명해 놓은 건데, 요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지금부터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보시면 카페 트렌드의 변화 21년도입니다. 작년도 거.
작년도에는 아이스 커피 시장이 발달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아시아 쪽에서 유럽이나 외국 측에서는 아이스 커피를 거의 먹지를 않습니다. 다 따뜻하게 먹죠. 근데 아이스 커피가 한국에서 많이 주도해서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미국, 유럽 쪽으로 많이 퍼지게 되죠.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걸 많이 먹는데 그쪽에서 이제 콜드 브루가 아니면 더치 커피 같은 거죠. 더치 커피가 이제 많이 선도하게 되고 라떼류 같은 경우에도 우유에서 이게 뭐 귀리나 뭐 아몬드 밀크를 많이 사용했죠. 아몬드 밀크나 뭐 캐슈넛, 코코넛, 두유 뭐 이런 대체 이제 우유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많이 사용하게 됐죠. 그다음에 블랙 커피가 인기가 많았죠. 블랙 커피가 인기가 많아지고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 도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빨대가 그 먹고 난 뒤 버리고 해서 뭐 해안 쪽으로 많이 옮겨 다니면서 뭐 동물 흔히 말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게 환경 다큐에 많이 나왔죠. 다큐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종이 빨대나 이렇게 이런 형태 재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많이 출시가 되었죠. 출시됐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카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무게 기반의 분쇄 체커 템핑을 과거에는 그냥 템핑을 적당량 받아서 했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저울을 쓰죠. 저울을 무조건 사용하고 추출액을 따질 때도 과거에는 밀리리터로 많이 따지는데 요즘에는 그램을 따지죠. 그램을 따져서 정확한 분쇄량과 정확한 추출액으로 가지고 동일한 커피 맛을 내도록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전자동 머신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전자동 머신은 한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치. 반자동 머신에 비해서 90%만 해도 아주 좋은 전자동 머신입니다. 전자동 머신이 기계값이 좀 높고 하다 보니까 맛에 비해서 기계값이 높으니까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이나 이렇게 좀 큰 카페에서 이제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지금은 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모바일 주문 발달 주문 형태의 변화. 과거에는 그냥 와서 마시는데 요즘에는 그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서도 다 커피 배달 다 되죠. 음료 배달돼서 이제 이런 형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런 형태로 많이 변형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거 있죠? 대체 수요가 증가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보리커피거든요. 보리커피인데 저희가 이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먹었는데 디카페인 커피가 딱히 커피의 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맛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다 해서 카페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아예 무카페인 커피를 해서 보리커피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리의 구수한 맛을 더 포함해서 커피와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커피들이 있습니다. 2022년 카페 트렌드 보시면 저가의 고품질 커피 요게 밑에 있는 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외 환경에 생두가 부족해서 브라질 쪽에서 이제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되고 과거에 유통되지 않던 커머셜 커피들이 저품질 커피들이 이제 유통되기 시작하죠. 유통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가격에 인상이 들어오겠죠.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요게 이게 저가 브랜드들이 밑에 보시면 저가 브랜드들이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인상시키는데 품질도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가격만 인상시키니까 요 저가 커피 장점이 상실되는 거죠. 상실되다 보니까 개인 샵들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마진을 좀 적게 남기고 저가의 고품질 커피를 많이 추출합니다. 원두나 재료를 좀 좋은 걸 쓰죠. 좋은 걸 쓰고 왜냐하면 그 커피 단가가 어느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올 수 있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고객의 입맛도 수요도 더 증가하고 기호나 이렇게 찾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상승을 함으로써 조금 더 고품질의 이제 커피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단가는 그대로인데 낮추고는 그대로인데 그보다 더 좋은 원두를 써서 전 고품질 커피를 이제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피의 본질에 많이 집중합니다. 과거에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외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 직정상 수준에 이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커피 맛, 본질에 대해서 많이 추구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분위기는 카페 분위기가 뉴트로, 그러니까 좀 현대적인 분위기에서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상단에 그 오른쪽 그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제 카페가 보이죠? 카페가 보이고 창문을 크게 뚫어 놓습니다. 창문 사이로 주변 환경이 보이고, 그리고 실내에는 꼭 식물들이 있게 이렇게 배치를 많이 해요. 요즘 카페들 특징이죠. 특징이고, 이 아래쪽 오른쪽 보셔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창들에다 밖에 외부 전경이 보이고, 뭐 바다나 산이 보이겠죠. 네, 산이나 들판이 이렇게 보이고, 앉아서 요 바깥을 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많이 시킵니다. 왼쪽 커피는 한옥 카페입니다. 한옥 카페. 이렇게 과거로 이제 돌아가는 좀 그 카페들이 좀 현대적인 이런 데서 과거에 이제 공존했던 이제 그런 문화, 그리고 뭐 나무 그 스틸보다는 나무나 이런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서 좀 더 푸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공간을 많이 만들고, 내부에 이렇게 나무도 식물들을 많이 두죠. 이런 형태로 보통 요즘 인테리어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2022년도 트렌드 변화인데, 이 책은 트렌드 코리아는 2022년도에 매년 출판되는 책입니다. 책인데, 이 책은 뭐 그 해에 관련된 동물의 이름을 따서 보통 10가지의 트렌드를 발표하는 데죠. 올해는 타이거와 캣입니다. 말 그대로 호랑이가 될 거냐, 고양이가 될 거냐. 이 트렌드를 따라가면 호랑이가 되는 거고, 따라가지 못하면 고양이가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T자, 나노 사회죠. 지금 현재 사회가 다 개인주의화 되고 있습니다. 이게 MZ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죠. 과거에서 집단으로 행동하던 게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개별 이익을 만취하고 개별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행동이 되는데, 요게 어떤 모임이 뭐 가족 모임이나 회사 모임에서 그런 코로나 시대와 겹쳐서 가족이나 회사란 모임이 많이 없어지고, 어떤 취미 활동 위주로 이제 그 회사나 이렇게 마치고 나면 취미 활동을 예를 들면 뭐 기타를 치면 기타 이 모임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주말에 등산을 한다 하면 이 사람이 다시 등산을 가고, 이런 형태 한 사람의 다양한 모임 형태를 가지게 되고, 자기 취미나 이런 거에 맞춰서 이런 모임을 형태로 많이 변화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카페 투어 하는 그런 모임도 있죠. 그런 모임도 생기고 하니까 요거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는 머니러시.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상승하고, 문제가 이제 물가 상승이죠. 물가가 상승하니까 월급만 받아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각자 도생을 해야 되니까 1차 직업 외에 2차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식테크는 식물이죠. 식물 중에 좀 희귀종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희귀종 식물들을 키워서 분갈이를 한 다음에 다시 나눠서 다시 대파는 이런 형태가 많이 생기고, 아트테크를 해서 오래된 미술품을 뭐 유명인의 미술품이 아니고 그냥 일반 뭐 한 100년 정도 된 미술품을 싸게 사서 그걸 다시 재포장해서 다시 파는 형태, 이런 형태들도 많이 발달되죠. 그 다음 득템력인데 희소한 상품 가치, 요거 부수익과 연계되겠죠. 희소한 상품 가치를 가진 제품을 이제 재판매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핸드메이드죠. 어떤 재료를 내가 하나 사와서 그 재료에다 각각 재료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연결해서 만들고, 요걸 다시 합쳐서 다시 대파는 형태인 그런 핸드메이드 형태가 많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러스트 라이프. 요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도시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농화 연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좀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년퇴직을 했고 이렇게 돈도 좀 있고 하면 보통 기농화를 시키죠. 기농화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내가 직장을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귀농이 좀 힘들죠. 힘드니까 이제 주변 수도권을 좀 벗어나서 생활하고 좀 환경과 같이 생활하려는 게 많이 생기죠. 그리고 젊은 세대층은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방에다 이렇게 초를, 이렇게 파라핀 된 초를 사서 놓거나, 아니면
그 어항 같은데 그 물고기를 키워서 그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그런 거 있죠. 요즘 요즘 유행하는 뭐 불멍이나 물멍 이런 거 이런 형태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헬스 플랜즈 이제 이게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건강에 사람들이 막 유의하게 되다 보니까 건강 관련된 식품도 많이 먹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깥으로 활동이 적어지니까 이제 홈트를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홈트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는 뭐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다음에 엑스틴 이즈백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게 이제 MZ 세대가 전체 트렌드를 유행하던 때에 따라서 유행을 했었는데 22년대는 과거의 X세대가 올라온다는 내용입니다. X세대는 10대를 좀 풍족하게 보낸 세대입니다. 10대 때 그게 지금처럼 막 이렇게 뭐 물가가 너무 높거나 뭐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이런 세대가 아닙니다. 이런 세대가 아니고 같이 살아오면서 지금 나이쯤 되면 이제 보통 70년대생이죠.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자녀와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취미생활을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들이 전체 트렌드를 이제 주도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바른생활 루틴. 각각이 아까 위에 보시듯이 나눠서 되면서 개인주의화 되니까 자기 관리가 철저해지는 겁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해지고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탁구라고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입니다. 다이어리 꾸미기인데 다이어리에 그날 일상을 이렇게 뭘 할지 내가 오늘은 뭐 헬스를 하고 뭐 저녁에 어디를 가고 뭘 하고 이런 걸 다이어리 하고 그 다이어리에 그 사진을 이렇게 붙이고 내용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게 바른 생활 과거에서에 있던 그런 생활을 좀 떠나서 바른 생활을 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지금 발전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감 테크 요거는 이제 가상 공간이 과거에는 가상 공간이 게임하고 놀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여기서 물물거리가 이루어진 형태 이런 형태로 많이 발전되어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라이크 머스크 요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는데 우리 흔히 보듯이 뭐 작년까지 홈쇼핑 많이 보죠. 홈쇼핑에 라이브를 막 쇼핑하면서 막 설명하면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렇게 하죠. 요거 형태에서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개인들도 이 홈쇼핑을 따서 유튜브 같은 데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한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면 그 좋아요 돼서 사람들 다시 문의가 들어와서 그걸 팔고 하는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에서 라이브 커머스와 라이크 커머스 약간 합쳐진 그런 형태인데 라이크 좋아요라는 이름 따서 라이크 커머스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활동하죠. 이 형태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러티브 자본. 요거는 뭐냐면 내가 카페를 하나 만들더라도 과거에는 뭐 그냥 나는 무슨 카페를 만들 거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 카페에 어떤 스토리텔링이 넣었죠. 이 카페는 뭐 어떻게 해서 만들고 어떤 디자인으로 됐고 여기는 어떤 뭐 형태의 이야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 형태로 많이 변형이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다음 장에 있는 카페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카페 트렌드의 변화. 요거는 2021년도 카페 쇼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6가지를 제시했다. always.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대처 가능한 옵션 커피 제공, 그 다음에 로컬, 지역 특성에 활용한 커피와 카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웰빙하고 피트니스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에서 기술과 접목한 산업커피. 유셀프에서 스스로 만드는 스페셜한 커피. 요즘에 뭐 커피 마시는 손님들은 커피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많죠. 그래서 스스로 스페셜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밑에 하고 뒷장에 놓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되고 세부 내용을 보면 대처 가능한 옵션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 다양한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는 카페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건이다, 나는 동물 같은 뭐 우유 같은 걸 먹지 않겠다 하면 라떼인데 당연히 비건 커피인 뭐 아몬드나 이런 아몬드 밀크를 사용하겠죠. 이런 카페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메뉴 중에서도
그런 메뉴가 추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기농 디저트.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재료를 유기농으로 많이 한 디저트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런 등 과거에 있던 고객들 외에 이제 뭐 특정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그에 대한 대체 가능한 옵션들이 다채롭게 제공된다는 겁니다. 손님의 선택지가 많이 다양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갈 것이니까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로컬, 지역 특성을 활용한 커피와 카페. 도심과 차별된 그 지역만의 특색, 카페가 주는 공간의 특색 및 지역 커피와 농산물을 하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많죠. 바다를 쓴 거. 근데 지금 현재는 바다가 너무 포화 상태고, 제 카페를 자주 가는 사람들 말로도 이제 바다가 지겹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 디자인이고, 다 거기서 거기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산 방향으로 보게 많이 생기죠. 한라산을 보이도록 해서 이렇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지역 커피와 농산물의 활용, 뭐 당근이나 제주도 특색 농산물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와 활용해서 메뉴를 많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행복하고 건강한 삶. 코로나19에 맞춰가지고 건강한 식단과 건강한 재료, 그리고 그게 맞는 식이 관리를 보통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오토메이션, 기술을 접목한 커피 산업. 뭐 플랫폼 로봇이라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민트 로봇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죠. 그 한 번씩 그 뉴스에 보면 팔로 가지고 뭐 커피를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아직은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죠. 예, 쉽지가 않고 아직까지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있어야 될 부분이고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이 뭐 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오더 시스템, 요거는 이제 현재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직접 와서 주문했는데 요즘에는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이런 데 가서 다 이렇게 앞에 화면이 자기 직접 선택해서 하죠. 이런 게 있고 요즘에 더 발달돼 가지고 뭐 음식점에 카페는 잘 못 보고 음식점에 가면 각각 테이블마다 똑같은 저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카드 단말 체크 가격도 결제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서 자기가 메뉴 선택하고 주문한 다음에 가격 결정 그 자리에서 앉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기술과 접목한 카페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유셀프, 스스로 만드는 스페셜한 커피, 홈 바리스타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본 지식도 많고 그 다음에 취미든 뭐든 이렇게 바리스타에 관련된 거 많이 배우는 그런 고객들 등장하면서 홈 바리스타 등장하게 되고 프리미엄 홈카페 시장이 확대됩니다. 이 바리스타들이 등장하면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는 커피이다 보니까 좀 스페셜한 커피, 예, 그런 걸 많이 사용하게 되고 과거에서는 뭐 캡슐 머신을 썼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고가의, 예, 지금 캡슐 머신이 한 20만 대 이하면 100만 원대 이하짜리 고가 반자동 머신을 사용해서 직접 내려 먹는, 예, 그런 시장이 확대되죠. 그다음에 캡슐 머신에서 뭐 가정용 반자동 머신에서 가정용 전자동 머신까지 확대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비, 다양한 친환경 아이템과 원료 개발 있죠. 여기 보시면 슈퍼말차, 아까 잠깐 나왔던 거죠. 슈퍼말차는 회사인데 보통 말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보통 10%에서 15% 정도를 녹차 가루를 씁니다. 가루를 쓰는데 이 회사는 35%짜리 좀 더 진한 녹차를 사용하죠. 사용해서 좀 더 진하고 맛있는, 예, 녹차 라떼를 만드는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보리 커피를 만들게 됐죠. 보리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무카페인 커피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플러스는 참고로 많이 들어가 보시면 좋습니다. 이건 홈페이지 따로 있거든요. 민트라벨은 과거에 나왔던 라인입니다. 라인인데 지금도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는 라인이고, 이게 파우더 만드는 회사입니다. 커피 파우더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뭐 만드는 방법, 커피 파우더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그 센터가 있죠. 센터가 있고 직접 배울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는 그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커피 메뉴 구성 및 트렌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